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대세 변곡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풍선입니다. 일단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파동 2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에서 중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파동 3파에서 큰 시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파동 1파의 조정 구간이 끝나고 소파동 2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21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수평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한 것이 보입니다. 아직 우상향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121선 돌파는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이 수평으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121선 돌파가 나왔기에 많이 치고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확연하게 121선이 수평으로 전환되고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도 조정 후 반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대세 변곡점이 시작된 자리로 돌려보겠습니다. 파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가 미비하게 끝나고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캔들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을 하나씩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121선, 테마선, 241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까지 하나하나 돌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한 후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치고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세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방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자리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 돌파를 할 때 힘있게 돌파를 하면 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치고 가는 자리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방 전고 돌파 자리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한방 전고 돌파가 나오면서 동시에 대세 변곡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먼저 나오고 한방 전고 돌파 자리가 뒤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차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한방 전고 돌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대세 변곡점의 위력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자리입니다.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타점이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 후에 급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파동 3파의 상승 구간이 끝이 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파동 상승 3파가 다 끝난 자리입니다. 하나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봉의 위험성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 파동이 끝난 자리이면서 동시 쌍봉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으나 RSI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RSI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기간 조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파동으로 하락 3파가 끝난 것도 보입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대파동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121선을) 가지고 대세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패턴을 가지고도 급등이 시작된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 변곡점이 나온 자리까지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200봉 정도로 차트를 세팅해놓고 보지만 상황에 따라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300봉, 400봉, 500봉으로 세팅해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큰 그림에서 오늘 이 자리가 왜 좋은 자리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21선을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 앞쪽에서도 이런 자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큰 시세가 한번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큰 시세 이후 조정 구간도 나오고 다시 반등을 했다가 과대 낙폭도 나왔었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반등을 했다가 또다시 과대 낙폭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어 한 파동씩 먹고 나오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골파기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골파기 타점들입니다. 하락 파동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골파기 타점이 보이면 진입해서 짧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여하튼 앞에서 큰 시세가 나온 후에 파동을 그리며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가 온 셈입니다. 첫 번째 대시세가 나온 자리와 두 번째 대시세가 나올 자리를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 두 개에서 모두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차트를 분석할 때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 121선을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흐름에서 주가가 지금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패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이 3번이나 등장을 했습니다. 삼각수렴도 3번뿐만 아니라 4번, 5번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삼각수렴은 개미털기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개미들을 털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가 삼각수렴 상향돌파 자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삼각수렴을 2번 만들어내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처럼 삼각수렴이 3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번째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 항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파동도 분석을 해야 하고 패턴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들도 보아야 합니다. 특히 121선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왜 좋은 자리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세 변곡점이 등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삼중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과 구름대까지 돌파를 한 자리입니다. 모든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1:1 코칭을 하고 계신 분들 중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타점을 잘 잡아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매일 주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꿈도 주식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3년이란 공부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주식 공부에만 매달린 사람입니다. 시황 분석, 종목 분석, 차트 분석에 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 절치부심 무술을 연마하며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식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면서 설렁설렁 주식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이지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앗아간 세력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고 개미지옥과도 같은 시장에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칼을 간 사람입니다. 제가 왜 타점을 잘 잡아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질문을 하신 분께서 수긍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공부 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아기 지옥과도 같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개미들과 기관들이 탐욕에 젖어 매일 눈치 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전에서 단주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무기, 자신만의 확실한 매매법도 장착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골파기 타점에서만 진입을 하겠다. 나는 무조건 최초 상승을 시작한 종목만 노리겠다. 나는 무조건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겠다. 나는 황금 타점, 그리고 제2의 황금 타점이 나온 종목만 노리겠다. 나는 전고 돌파가 나온 종목만 노리겠다. 경험을 통해
자기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본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자신만의 매매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타점들을 제시를 합니다만 그것을 자신의 매매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기 검증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시드를 늘려야 합니다. 제가 최근 제2의 황금 타점 그리고 대세 변곡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실전에서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 차트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장 초기부터 주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까지 흘러왔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고 또 어떤 자리에서 상승 추세가 좋아지는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은 고수에게는 천국이고 하수에게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좋은 타점이 되는지 다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어마어마한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세 변곡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지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사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